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연휴는 잘 보냈나요? 갑자기 이 영상은 뭐냐고요? 뭐지? 선생님이 연휴 기간 동안에 남원이라는 도시를 갔다 왔어요. 그 남원에 대한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이건 왜 나오나 싶죠? 이따 있을 깜짝 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 영상의 컨셉은 브이로그로 잡아보았어요. 선생님이 유튜버 데뷔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헛소리하지마 임마. 지금 보이는 곳은요 사실 한옥 호텔이에요. 숙소죠. 한옥 컨셉으로 만든 이런 호텔이었답니다. 여기는 밤에 호텔의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쁘죠? 호텔은 밤에 봐도 이쁩니다. 네, 여기는 그 숙소 근처에 있었던 카페예요. 한옥 카페죠. 그래서 한옥 카페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가족들과 차를 마셨답니다. 이 영상은 이 전통 차를 우리는 모습이에요. 물을 부어주고 저 차를 내려서 거름망을 빼준 다음에 차를 마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경도 보았어요. 사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수업을 해야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은 개념적으로 많이 외울 부분보다는 계산 연습을 많이 해서 계산을 익숙하게 하는데 집중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면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과 그리고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사실 모두 원리는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동류항끼리 계산이에요. 그래서 문자가 2개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는데요. 덧셈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특히나 뺄셈에서는 부호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괄호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역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2차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당연히 차수가 2인 다항식이겠죠. 그것을 2차식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제곱 마이너스 3이 플러스 5 이런 다항식을 생각해보면 2라는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2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계산을 할 때는 괄호를 풀고 특히 뺄셈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러면 이어지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간단합니다. 가장 포인트는 분배 법칙이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와 1차식의 곱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을 나타내주는 것을 우리는 전개라고 하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의 나눗셈 부분에서는 여전히 비슷합니다. 나눗셈은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한다. 두 번째 분수의 꼴로 주어진 식을 분수의 꼴로 바꿔 계산한다. 여러분들이 둘 중 하나 편한 거를 어떤 거를 사용해도 되는데요. 추천하는 거는 곱셈으로 다 바꾸어서 역수를 이용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좋아요. 내용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면은 소희와 준영이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이 잘못 계산한 부분을 각각 찾아서 고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의 계산을 보니까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수 형태로 바꿔서 풀었네요. 여기서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것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산이 이상해요.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지금 소위를 보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2a분의 6a 세제곱 플러스 4a에서 얘는 2a분의 6a 세제곱 더하기 2a분의 4a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죠. 따라서 앞에 거 먼저 계산해주면 약분해요. 그러면 2랑 6 약분돼서 3, a랑 a 세제곱 약분돼서 a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3a 제곱이고 그 뒤에가 a 약분되고 2, 4 약분돼서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소희는 여기 뒷부분 요 부분을 제대로 계산을 안 했구나. 그래서 올바르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준영이인데요. 준영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실제로 계산할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이 준영이 보면은 준영이는 나누기 2분의 1x를 곱하기로 바꿔주었어요. 아, 그럼 역수를 곱해야 되는데 우리가 2분의 1x는 사실 2분의 1x는 2분의 x지 2x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렇게 보고 계산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준영이의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2x 제곱 플러스 6x 나누기 2분의 1x는 곱하기 x분의 2 이런 형태로 돼야지 2x를 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이제 분배 법칙을 써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x 제곱 곱하기 x분의 2 더하기 6x 곱하기 x분의 2 이렇게 계산해서 앞에 거 계산해주면은 4x 약분되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해주면 xx 약분돼서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게 맞답니다. 됐나요? 준영이와 같은 실수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하니까 주의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는 다소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함께 풀어보려고 연습할 겸 넣어보았습니다. 자, 네모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모는 하고 정리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 네모가 아닌 부분을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변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나누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좌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좌변은 2분의 5xy 자, 이런 거 할 때 또 실수하지 않으려면 그냥 차라리 분자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나누기도 곱하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x제곱 y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일단 약분할 거 다 약분해보세요. 그러면 x 하나 약분되고 y도 약분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5 그 다음에 분모에 x가 남죠.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얘가 우변이 뭐다? 25 x 제곱 y 마이너스 15 x y 제곱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 네모만 남겨줘야 되니까 얘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 네모를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그쵸? 2x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2x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술형 쓸 땐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은 네모는 25x제곱 y 마이너스 15xy 제곱에다가 5분의 2x를 곱한 거예요 하고 이런 부분을 싹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니까 분배 법칙을 써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5x제곱 y 곱하기 5분의 2x 마이너스
15x제곱 xy제곱이죠. 곱하기 5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앞에는 5, 2 하니까 10 그리고 x 제곱과 x가 하나가 있으니까 x 세제곱 y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3, 2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6이죠. 그 다음에 x 곱해서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지? 네, 그러면 12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사실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복잡한 식을 어떤 값을 대입한 걸 계산할 때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값을 계산하기 좀 더 편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될 거예요. 우리가 혼합 계산, 사칙 계산을 할 때는 결국은 그냥 차근차근 소괄호부터 시작해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식을 한번 계산해 볼 때 괄호 안쪽부터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즉 괄호 안에서 이 나눗셈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y 더하기 이걸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괄호를 풀어주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2x는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3y 여기도 그대로 놔둘게요. 하지만 괄호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따라서 괄호를 그대로 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8y 제곱 마이너스 6xy고요. 나누기 4y를 곱하기 4y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x-3y 더하기 8y 제곱 곱하기 4y분의 1 마이너스 6xy 곱하기 4y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에 괄호 안의 식들을 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식은 2x 그대로 놔두고 마이너스 3y 플러스 2y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2분의 3x 이렇게 되고요. 계산할 때 괄호를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5y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x 이렇게 되는구나. 따라서 계산해주면은 2분의 7x인가요? 마이너스 5y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결과값을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x자리에 7분의 4를 넣고 y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은 그대로 대입해볼게요. 2분의 7 곱하기 7분의 4 마이너스 5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약분해주면 2 그래서 2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8 이런 값이 나온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었으나 결국은 이 문제는 식을 간단히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면 편리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상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거였으나 지금 상황에서 삼각형을 보니까 밑변 길이 구하기 쉽지 않아요. 높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여기 이 직사각형이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바로 구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여기 1번, 2번, 3번 이 부분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됐나요? 그러면 나오겠네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 즉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죠.
가로의 길이는 2a, 그쵸? 세로의 길이는 2b 이렇게 되니까 2a 곱하기 2b라는 데에서 여기 1번, 2번, 3번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번부터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의 삼각형의 넓이는 그쵸? 마이너스 써놓고 1번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b 이대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두 번째 거 여기서 이 길이를 모르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2b에서 이 길이가 b니까 얘도 b겠죠. 됐나요? 그래서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2b죠. 그 다음에 b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3번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 알고 있죠. 2b. 그럼 이 길이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요. 이 길이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 전체 길이가 2a라는 걸 알고 이 길이가 2b이기 때문에 얘는 2a에서 2b를 빼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2a-2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차근차근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제일 앞에 첫 번째 식 계산해주면은 4ab고요. 그쵸? 마이너스 약분하면 ab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얘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도 약분하면 마이너스 b가 있고 여기 안에 2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일단 앞에 식 간단하게 해주면은 3ab 마이너스 b 제곱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b를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2b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쵸 3ab랑 2ab랑 동류항이니까 ab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b제곱 하면은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답니다.